늘 정직하고 신뢰 높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선생 경제TV의 김선생입니다. 자,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요, 정규 장중에 있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감안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펩트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월 27일 날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드렸었고, 최종적으로는 작년 6월 4일에 마지막으로 찍어 드린 이후에 찍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총 418회 영상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렸었는데, 사실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갔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이제 중단을 했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이제 20배 이상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2만 원일 때부터 펩트론을 영상을 이제 찍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배가 올랐죠. 현재가 기준으로는 21만 6,500원, 최고가 기준으로는 39만 7천원. 제가 2023년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 기간 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작년 5월까지. 작년 5월이면 이제 한 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찍어드린 이후로 그 이후에는 이제 찍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더 이상 촬영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그것도 이제 삼전닉스 대형주에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 2차전지, 바이오, 뭐 조선 방산, 뭐 여러 가지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길래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오랜만에 켰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은, 바이오 섹터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도 있었지만은, 이 금리 인상,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동안에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신라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꾸준하게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케빈 허시 의장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첩이 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나와버리면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해드렸었는데, UBS에서 그거를 반박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세 가지 핵심 근거를 들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다. 경제 성장 쪽을 둔화를 예상한다. 연준의 정책 검토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다. 5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회 인상 전망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또 있었다 보니 다시 한번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또 들어와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섹터는 역시나 뭐 삼전 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이제 펩트론이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요렇게가 대표적인데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죠. 사실 이제 펩트론이랑 G2G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이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인벤티지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또 펩트론이 그 ADC 쪽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시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뭐 공동으로 뭐 연구하기로 뭐 협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살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DC라고 하면은 초정밀 표적 치료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총이 어느덧 이제 5조 원까지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과연 저평가 구간이라고 봐야 하느냐,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라고 봐야 하느냐, 판단하기에 있어서 또 의견들이 갈리겠죠. 일단 지금 보면 여전히 매수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 이런 상황이고 다음이 이제 외국인인 이런 상황인데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5.45%에 불과하네요. 사실 올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굳이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매수 우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요 검은 라인이 이제 개인 보유 수량인데 여전히 이제 높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평선 자체는 뭐 다 지금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공시들을 좀 보기 전에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봐야겠죠. 재무적인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요청에 의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부채는 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자산 대비했을 때는 사실 뭐 부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는 뭐 사실상 크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나쁘지 않죠. 그쵸? 뭐 유보율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이런 상황이고요. BPS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재무가 그렇게 썩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을 이제 얼만큼 더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여전히 사실 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24년 대비 25년 늘어난 부분이지만 과연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상 지금 이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일 가능성도 생각은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일라일리 측과 함께하고 있는 이 월 1회 비만 치료제, 이게 잘 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뭐 위고비든 뭐 마운자로든 젯바운드든 이 주 1회에 맞는 이 비만 치료제, 지금도 사실상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이 반도체랑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는 사실 뭐 수요는 폭발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 월 1회,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사실상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만 치료제는. 그러니까 주 1회 맞는 것보다 이제 월 1회 맞는 것이 훨씬 더 편리성이 있을 것이고, 주 1회씩 맞는 이 부작용, 이 요요 현상이 사실상 또 굉장히 또 심하다라고 하죠. 그냥 끊는 순간 살이 그냥 급속도로 다시 쪄버리는. 그리고 차세대는 지금 이 근손실을 줄이면서 정말 지방만 없애는, 지금 그렇게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비용보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용이 당연히 그냥 곱하기 4 했을 때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펩트론의 매출 역시도 이 본 계약, 이 본 계약과 함께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마일스톤적인 부분, 뭐 로열티적인 부분, 이런 것들 수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스 뭐 D 바이오팜과 뭐 차세대 ADC 개발에 나선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네요. 표적 항체 펩 001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 개발. 사실 이제 ADC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정밀 표적 치료제,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학회들이 또 줄줄이 또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주요 학회에서도 결국은 또 다뤄지는 내용들은 ADC,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여기도 보면은 뭐 면역항암제. 또 넘어가서 뭐 ADC.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바이오 쪽에서 이 ADC 쪽은 지속적으로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이제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ADC 쪽 치료제 역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이오 투심이 이제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작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상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쪽에서는 그래도 근근히 잘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존슨앤존슨, 뭐 릴리, 머크, 뭐 암젠, 뭐 에브비, 뭐 이런 기업들 잘 버텨주는 모습, 모더나 뭐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좀 선방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좀 됐었는데, 그 예상대로 오늘 바이오 흐름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 등등 해서 4대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괜찮게 또 흐름이 나오면서 잘 또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거든요. 바이오 쪽이 버티고 있더라.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장 시작하고 나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인 이 외인 매수세 들어와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줬는데 아무쪼록 이 25만 원 선 위쪽에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만 봐도 딱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는 손실 구간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주요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는 또 바이오 슈퍼 시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 또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찍어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라면은 실시간으로 또 이 텔레그램 채널을 열심히 또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익을 얼만큼 또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주식 투자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TMC도 오늘 이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잘 잡아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엊그제 이제 월요일에 엑스게이트 잡아드렸는데 좀 희한한 게 타점 잡아드릴 때는 안 하시고 이 지금 와서 추매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상담방 들어오셔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지나간 거는 보내주시고 다음 추천주를 노리시는 게 적합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영상 밑에 바로 보이실 거거든요. 댓글 창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셔도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선택이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핵심 정보만 선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채널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이제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오늘 중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급을 안 하고 싶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갑자기 또 등판을 해서 증시가 갑자기 또 하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다시 증시를 좀 살려주는 저는 그냥 오늘 하루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을 좀 내시고요.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ADR 지표상으로도 지금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항상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번에 ADR을 보게 되면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또 헤드앤숄더 뭐 이렇게 갈 가능성 아니면 뭐 짝꿍댕이 쌍바닥 이렇게 찍고 갈 가능성 어찌됐건 쌍바닥에 한 번씩 이렇게 출현하더라 트리플 바닥까지도 항상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ADR은 그렇죠? 꼭 한 번 찍고 가진 않아요. 두 번, 세 번 찍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증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